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차는 렉서스 LS500H입니다. 최고의 차죠.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굉장합니다. 길이는 무려 5m 23cm. 5m가 넘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차예요. 주차하기도 조금 어려울 만큼. 지금 촬영을 위해서 약간 빼놨지만 저 끝까지 뒷바퀴가 다 간다 그래도 앞에서 당연히 튀어나옵니다. 이 정도로 가장 큰 차고, 그만큼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뒷자리 회장님을 위한 이런 차고, 물론 드라이버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장치를 해놨어요. 드라이버도 오너 드리븐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쇼퍼 드리븐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가격은 얼마냐? 1억 7천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억 6,700만 원. 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하나는 럭셔리, 요거는 플래티넘. 럭셔리는 1억 4, 5천 선이고, 요거는 1억 6,700만 원. 한 1,500 정도가 더 비싸요. 더 비싼 이유는 뒷자리에 잠시 후에 보실 리무진 시트 쫙 다 누워지는, 완전히 눕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다리까지 쭉, 레그 서포트까지 다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보시면은 렉서스 요 색상이 사실 저는 약간 진부해요.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너무 뻔하게 항상 이런 색깔로 나오니까 조금 질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요 선과 면과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요 세대로 따지면은 요 버전은 18년쯤에 나와서 19, 20, 21 3년 된 버전인데 5세대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거 나온 거는 지난 3월 달에 봄쯤에 나온 버전으로, 요것은 5.5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살짝 페이스리프트한, 보시면은 요렇게 작살 모양, 과거에는 작살 윗부분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그냥 한 단계로 나눴고, 좀 더 침착하고 정리정돈된 이런 모습으로 다시 국내에 선보이는 내부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단정하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가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체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개만 보면은, 한 군데만 빗살을 넣어 놓으면은 이게 뭐야, 약간 언밸런스 할 텐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요 레이저 커팅 스페셜이라고 이런 걸 해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터치형으로 돼서 터치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움직이는 것과, 디스플레이는 또 얼마 전에 나온 300H 신형도 이제 터치식으로 바꿨지만, 요거는 살짝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부터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12.3인치 짜리 터치식으로 바뀌어서 전보다 조금 더 편해졌고요. 이건 뭐 고급감으로 따지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고스트 도어 딱 하면 혼자 꾹 해서 잠궈버립니다. 요거죠. 바로 요거 시트를 딱 누르면 시트가 자동으로 앞에 거 쭉 당겨지고, 머리 들어가고, 머리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밀어주고,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지금 나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자동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레그 서포트 올려야죠. 한번 즐겨보려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발받침 올리면 발받침 싹 올라갑니다. 엉덩이 쪽 쿠션 좀 더 빼고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허리 내리고 올리고, 여기는 천천히 움직여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싶을 정도로 미세하게 허리, 옆구리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줍니다. 등받이도, 어깨받침도 쓱 들어가고, 어깨받침이 누르면 쑥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앉으려면은 이렇게 다시 앉을 수가 있고, 시트로 그래서 정지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렉스로 가면 오른쪽 전신 리프레시, 전체가 이제 시작되죠. 허리, 어깨, 하체, 어깨, 허리 쪽으로 온열까지도, 어깨, 허리, 온열 넣으면서 같이 안마 되는, 안마가 조금 강해요. 안마가 강해서 이렇게 뭐 재미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리무진 시트는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정말 곳곳을, 구석구석을 조이고 문지르고 누르고 펴주고 뭐 다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렉서스에, 토요타에서는 원래 이 리무진 시트를 오토만 시트라고 불러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오토만 시트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일본에서는 그냥 리무진 시트를 오토만 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 오토만 시트의 가격은 대략 보면은 1,500만 원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엔진, 그리고 미션,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시트. 그래서 시트가 아까 럭셔리하고 지금 이 플래티넘하고 가격 차이가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이 시트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좋은 고급형 가죽으로 싹 다 했고, 위에는 다 스웨이드 검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렇게 불 쓱 켜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와, 마크 레빈슨 스피커가 이 한 천장에도 달려 있어요. 마크 레빈슨은 홈 오디오로 하이엔드급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저 볼륨 줄이는 저 실버 버튼도 홈 오디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은근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홈 오디오에서 온 이런 시스템을 딱 받쳐준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일본이 IT가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진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에 유선망을 깔지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굵은 광 케이블을 깔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이 없으면 무선도 안 되잖아요. 무선의 기본은 유선인데, 유선으로 각 지점까지 쫙 다 전국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중계기를 달아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IT가 발달하지 않았고, 지금 이 차처럼 뭐 무선 충전기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저건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요거는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 이제 저 CD 플레이 있는 것도 보시죠. 저 판 밑바닥에 보시면 저기 시프트 레버 바로 앞쪽으로 CD도 있어요. 물론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이기도 하지만 추가로 IT 쪽에 굉장히 좀 약한 뭐 요런 일본은 그 자체 문화에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이고 있어요. 왜 렉서스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가를 이야기하고 고장이 없는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꼽는 게 고무류를 이야기하거든요. 자동차는 밑바닥에 다 보시면, 내부에도 보시면은 금속과 금속이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체잖아요. 근데 금속과 금속은 그냥 만날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간에 고무, 부싱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부싱들이 밑바닥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엔진을 딱 얹은 저 보닛 내부도 그렇잖아요. 보닛 내부도 그냥 얹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엔진 떨림 때문에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소음 진동이 대단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바닥에는 고무 부싱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고무 부싱 케미컬 위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건 다 특허고 비밀스러운 어떤 화학 물질 결합 뭐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고무 부싱이라고 본 거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고,
뭐 벤츠, BMW, 아우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정숙함과 그 다음에 부싱이 제대로 10년, 20년 버텨주기 때문에 그 말랑말랑한 정도가 10년, 20년을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류에 또는 예문의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고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뭐 벤츠가 BMW가 더 잘 만들 수 있고 폭발적인 힘은 뭐 이런 다른 독일 브랜드들이 앞설 수 있지만 그래도 고무부싱 이 말랑말랑한 정도와 이게 10년 20년 가도 지속될 수 있는 그 내구성, 이것은 아마 고무의 승리, 렉서스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기서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르노 삼성이 닛산 알티마를 가지고 들어와서 SM5 520에다가 제일 처음 그걸 앉혔잖아요.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다가 뉴스를 듣다가 제일 지금까지도 기억에 있는 게 모든 대부분의 부품들은 닛산에서 가져와서 르노 삼성이 조립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의 전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고무류였다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520 르노 삼성 520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고장이 없었고 굉장히 호평이 이어졌었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보닛을 먼저 열어보면은 아우 싹 다 가려놨어요. 아무것도 보지 마, 그냥 편하게 타기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라고 해놓고 저쪽에 고압 케이블은 저렇게 조심하라고 주황색으로 다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요거는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계속 감지도 하고 바닥을 감지하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게 요철을 넘을 때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그리고 부분이 뒤쪽에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은 깊지가 않네요. 저 앞에서 딱 막혀 있어요. 수 있겠습니다. 골프백 2개.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아하 여기에는 또다시 배터리를 별도로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동 켤 때, 그 다음에 라이트 각종 전장류 이런 부분을 켤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일반 차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넓지는 못하군요. 약간 단점, 트렁크가 좀 좁다. 자, 일단 타보겠습니다. 타고 조용하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버튼도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싹 올라오고, 야, 얘도 지금 꼽는 고정되는 요 툴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딱 채우면 얘가 쑥 들어가요. 마력은 엔진으로 299마력, 그 다음에 모터로 한 60마력 더해서 359마력입니다 359마력 정도면은 지금 이렇게 노멀로 놓고 가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450마력 이런 것처럼 남아 돌진 않아요. 사실 럭셔리라 그러면은 쓸데없이 과도한 것이 있는 게 럭셔리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무튼 남아돌는 이런 확 많이 남아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했더니 이런 소리군요. 소리가 끝내주네. 끝내줘. 앞뒤 잡아주는 거, 양옆에 rol링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이렇게 과격한 엔진음을 일부러 고의로 넣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즐기실 분들은 이런 것 좀 즐겨봐 라는 정도. 대신 나머지 대부분의 주행 모드에서는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BMW가 좀 단단한 맛이 있고 조향이 좀 예리하고 요런 맛이 있다면, 벤츠는 또 약간 느긋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강력하게, 단단할 땐 또 살짝 단단해주는. 근데 벤츠보다 더 이제 소프트한 게 바로 이제 렉서스죠. 렉서스는 가장 편안한, 가장 부드러운,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넣었느냐, 뭐 요런 소리, 스포츠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때로는 과격하고 스포츠카처럼 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제 오너 드리븐 카가 되는 거고, 뒤에 이제 회장님 모실 때는 컴포트로 가야겠죠, 당연히. 부드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